다음은 넘어가시죠. 네. SBS가 성남FC 물고 늘어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에 축구단인 성남FC가 후원금 160억 원 가량을 받았는데 당시 광고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이재명 시장이 성과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일부가 이재원 의원 측근에게 지급돼 특혜 의혹이 불거져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또 지금 경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죠? 단독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알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근데 왜 단독이 붙은 거야? 왜 붙었겠습니까? 있어 보이려고.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 이거 단독 함부로 못 붙이는 법 좀 만들면 안 돼? 진짜 법 만들어야 돼. 다 단독이래. 사실 이게 어. 그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을 뇌물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신문도 그렇고 심지어 찌라시나 벼룩시장에도 광고를 유치해 오면 유치해 오는 사람한테 그 수당을 줍니다. 그쵸, 줘야 정상이죠.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뭐 광고 따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 성과급 몇 퍼센트 이거 규정이 있어요. YTN 라디오도 PD들이 협찬을 따오면 줍니다 커미션을. 근데 직원이 그걸 광고를 따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직원한테 성과급을 줬어. 근데 측근이래. 직원을 측근으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성남시장인데 성남FC를 위해서 진짜. 성남FC를 위해서 그걸 따왔으니까 광고를 당연히 따왔으니까. 성남시의 일종의 직원이죠. 당신은 이제 시민구단이니까. 그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측근이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측근이 받아 먹었다는 뇌물은 그 당시에 성남FC에서 실무적인 운영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성남FC 대표였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협상을 해갖고 광고를 따왔으면 뭐 광고비의 90%를 줬냐고 10% 내부 안에서 이제 짜게 준 거지. 원래 광고료가 그 싸우면 수당이 35배에서 40%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갖고 따오게 되면 지국하고 광고 따온 사람하고 한 3단계, 4단계를 나눠 먹어도 되게끔 거기도 다단계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 그 전면 광고 같은 거 한 1,500 정도 하거든요. 그거 따오면 수당이 거의 700만 원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광고의 관행인 건데 사실은 이 양반들은 짜게 준 거지, 직원이라고.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니까. 이걸 갖다가 어. 마치 비리가 있는 듯이 몰아치는 거고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스스로 회사를 차렸어. 근데 직원 때 받은 돈을 이 회사에 대한 특혜금으로 타임 역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 자체가 사실은 뭐가 나는 단독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성남FC 이거는 예전에 사실 작년에 끝났어요. 3년 동안 털다가 작년 9월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 근데 이거 그냥 기사만 얼핏 보면은 뭐 160억 원 가량을 뭔가 특혜한 그러니까. 것처럼 보도를 하니까 그냥 이 측들은 이것만 보고 아 역시 이재명 또 저랬구나. 뭐 감옥 가야 된다. 네, 또 뭐.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성남FC에 돈을 줬던 기업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뭐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성남시장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나. 직원이 19억 원 광고나 지원금 성과 유치를 해가지고 성과로 1억 7천만 원 받아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직원이 갑자기 어디 가서 19억 원을 벌어오면 1억 7천만 원 이 정도 수당 주는 거 그게 이상합니까? 모지례입니까? 그런 거 말도 아니잖아. 안 되는, 진짜. 일반적인 회사 광고 회사에 비하면 겁나게 싸게 준 거라니까. 아니 나는 단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뭐 받았나? 그게 아니야 또. 근데 내용이 없어. 무슨 내용인지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또 뭐 수사에 뭐 저기 어디야 두산하고 네이버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보도 끝나요. 내용이 없어.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뭐 거론되는 바도 없는데 이게 언론이 나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이게 다시 역으로 인지시사가 거꾸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결국 이래가지고 댓글을 보면 지금 가관인데 막 진짜 이찍들이 와가지고 제목만 보고 이거 안 읽어보고 막 이재명 의원 욕을 해요. 근데 이거 그냥 알고 보면은 아무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 이찍들은 그냥 개돼지 된 겁니다. 개돼지 만드는 거야.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18세 뇌물영재 같은 애들 동원해갖고 안 돼요. 확실한 현금 입금 계좌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물리적 증거를 갖고 오기 전에는 어떻게 조작질을 해도 이재명 후보 지난 10년 넘게 털었어도 못 털어냈잖아.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잡아서 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유치하고 성과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회사 차리고 자기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그냥 시장님으로 모셨을 뿐이고 자기 일한 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재명 측근이다라고 분류받는 순간 이게 뭐가 돼? 그런 식으로 따면 난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5년 동안을 살았으니까. 그럼 나는 대한민국 모두가 문재인 측근인 거야. 저는 친인척입니다. 아, 그렇군요. 문씨. 우와, 부럽다. 저는 박근혜 측근이네. 박근혜 때 잘려가지고 저거 뭐죠? 그 퇴직금 말고 저거 뭐죠? 그 왜? 실업수당 아, 받았단 실업수당. 말이지. 그때 국가에서 받았던 실업수당을 부정으로 그러니까. 너한테 지급을 한 거네. 부정이 아니지. 아니야, 부정이야. 왜요? 일단 수당을 받았잖아, 일을 안 하고. 아니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심사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었고. 실업수당인데. 수당이 더 적을 수도 있었는데, 뭔가 너 조사해봐야 돼. 뭐, 요런 방식으로 엮으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네. 참. 하여튼 SBS가 또 이런 짓을 한다. 보면 중요한 아니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이 단독 보도들 SBS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영신 교수 무슨 표창장 무슨 파일? 직인 파일 나왔다. 그것도 SBS 오버였죠. 그 다음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해수부를 문재인 대통령 바친다. 뭐 이상한 거 조울성 기자 그때도 했었고. 옛날에 뭐 그 뒤로 돌아가면 논두렁식이야. 이것도 SBS예요. SBS가 중요한 시점마다 이상한 보도를 되게 많이 됩니다. 이게 다 청탁 보도였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결과적으로 지금 연루됐다고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 당시에 성과금 받은 직원들 또 고초를 겪게 너무 빤한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엮고 오게 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 자신한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제한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꼴을 다시 당하게 된다는 점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권성동이 심한 뻘말을 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에 관련된 비난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에 관련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민주당 당적 차원에서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막 나가네. 이제는 이 권성동도 이 자리에 미련이 없나 봐. 다른 데로 빨리 옮겨가고 싶은 모양이지. 어디로 갈 데가 있나? 아니 뭐 총리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좀 돈 될 수 있는 데로 가고 싶은 거지. 왜 당 대표를 해봐야 돈이 없거든. 응? 그러니까 생기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다른 데로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가 안 되는 이유는 민주당이 정상화를 조건으로 이재명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놨는데, 네. 이거 자체가 이게 폭로라고 처음에 이제 기사가 나오지만 이게 허위사실로 넘어갈 겁니다. 허위사실 6%. 저런 얘기를 권성동한테 던진 민주당 당원이 있다 그러면, 당직자나 뭐 당 관계자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색출하세요.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금도를 넘어가고 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른가 봐. 그런가 봐요. 네. 자, 이런 와중에 피격 공무원 관련한 희한한 단독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이거는 아시아경제 단독인데요. 그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가까이 살아서 불편한 이웃 사이라는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살아요? 얼마나 가까운데? 옆집 산대요? 차로 30분이면 그게 뭐가 가까워 이씨! 라고 합니다. 차로 30분 가면 시골 동네 같은 데서는 차 안 막히면 30분이면 60km, 80km도 갈 수 있어. 저희 집에서 차로 사무실까지 30분. 구가 다르거든요. 나는 지하철로 30분인데 괜찮은데? 다행히 같은 양산시 안에는 있나 봐. 진짜. 불편한 이웃 사이래요. 불편하네. 네. 30분, 차로 30분에 있는데 되게 불편해. 아, 옆집 바로 옆집 같이 느껴지는 거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 찌유야 너도 불편하지? 송 작가님이 불편한 이웃으로 있었어. 30.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 나랑 불편해. 이웃이야. 아주 다 그냥. 불편해. 이게 미친 거야 진짜? 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단독이죠 또? 그러니까 단독을 이런 식으로도 붙여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뭐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좀 추잡하지 않습니까? 이 언론들이 차로 30분. 그 뭐 속보로 뭐 관련 그 당시 그 북한군 감청 기록이 있었는데 만약 월북이란 말은 걔들이 안 쓰니까 월북이란 말에 해당되는 얘기가 있었다. 아 JTBC 단독 나왔죠. 하고 이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서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잔혹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한 게 이미 감청으로 확인된 걸 이미 비공개 자료로 다 그 당시에 의원들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하태경이 살라면 무슨 소리를 못해, 북한군인 거 알고 월북이라고 거짓말했겠지, 라고 증빙을 이게 새로운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뭐 전 정권이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북한에 뭐 나라를 갖다 바쳤어?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나라가 망합니까?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걸로 김정은의 공식 사과를 받아냈어요, 우리 정부는. 참. 근데 천안함을 비롯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정권 시대에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충돌과 그쪽의 도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니네들이 사과를 요구해서 받아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이게 전부 다 왜 저쪽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수층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층이나 중도층은 전화 잘 안 받고 짜증나서. 근데 보수층은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론조사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 보면은 여론조사에도 보수가 훨씬 많아. 근데도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교수표라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안보 뭐 어쩌고저쩌고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문재인 정부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4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보수층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지지자들에 대한 표집이 2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해보려고 보수층에서 전화를 막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럼 지지층한테서도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 이대로 계속해서 경제 말아먹으면 연내에 지지율 30% 20% 선까지 떨어지고 바로 레임덕 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임기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 임기를 무사히 치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지율 떨어지게 되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어요. 아무도 말 안 들어 그때 가면은. 물론 우리한테는 강력한 왕세자인 이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한동훈이 검찰 칼을 휘둘러 갖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는 하겠습니다만. 아니요. 기다려요. 너는 미국이 족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국힘 원로들까지 만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국힘 원로들이
김건희 활동을 좀 관리해라. 안 그러겠어. 마누라들 불러가지고 마누라를 불러고 언니 그러면서 알아서 헤쳐모여 그랬으니까 집에 갖고 남편 얼마 도대체 뭘 하고 댕기길래 그 새파란 년이 나를 불러가지고 언니란 소리를 듣게 만들어? 이러면서 또 얼마나 바가지를 긁혔겠어요. 나 진짜 나 송 작가님 지금 보면서 약간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런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역할극 이런 거요. 여자분들 키워가지고. 언니. 언니. 그럼 내가 언니하고 당신이 어. 뭐 넷이나 정승하고 이게 조선왕조 500년 한번 다시 뒤집어 볼까? 술중매 이런 걸로 설중매도 아니야. 술중매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네. 대박. 근데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중매가 아니잖아요. 응? 아니 죄송합니다. 그 자유연애였던 거야? 아이쿠야. 아무튼 이번에 궁중 비사로 네. 네, 어렵게 어우동에서 시작해서 지금 빈이된 보석 씨 보석 김 씨의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한동훈과의 세자와 숨은 사랑 이야기하고 엮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잡혀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자, 다음은 자,